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역사소설 울지 않는 새와 그 속에 담긴 지혜에서 시작해보려 합니다. 일본 전국시대의 3명의 유명한 무장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지 않는 새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각기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단순한 조언처럼 들리지만 인내와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주식 투자와 같은 현대의 경제 활동에서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투자와 인내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역사소설로 유명한 울지 않는 새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일본 전국시대의 유명한 무장들인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울지 않는 새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그들은 각각 배워야 한다. 울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울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일본을 통일하고 막부 시대를 연 것은 마지막으로 기다려야만 한다고 말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다. 인내심은 어떤 분야에서나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미덕 중 하나이다.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흔히들 그때 매수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말한다. 부적절한 시기에 매수함으로써 공연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종목에 묶여 기회가 왔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팔고 나면 이후 급등하거나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더욱 후회하며 하는 말이 그때 매도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말이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라도 내가 사면 꼭지, 팔면 바닥이라는 말을 한두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리버모어에게 인내심은 두 가지 종류의 인내심을 의미했다. 첫 번째 인내심은 그가 초창기에 깨달은 것으로 자신이 매매 기준으로 삼은 시점까지 매매에 나서지 않는 것이었다. 사설 증권회사에서 거래할 당시 한때 1만 달러까지 계좌의 규모가 증가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서 거래했을 경우에 승률이 70에서 80%에 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뒤 잦은 매매와 몇 가지 사건들로 인해 리버모어가 뉴욕에 갔을 당시에는 2,500달러로 시작해야만 했다. 비록 당시 그가 완전히 인내심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인내심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아직 20대 초반이었으므로 그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다. 그가 알고 있는 주식 투자란 단기적인 등락을 이용해 차익을 실현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게임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인내심은 강세장에서 특히 필요한 것이다. 리버모어는 자신의 매매를 살펴본 결과 자신이 당연히 벌 수 있었고 또 벌어야만 했음에도 자신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강세장이었음에도 단기간의 차익을 실현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큰 돈을 벌지 못했고 자신이 벌 수 있었던 것은 푼돈에 불과했던 것이다.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성급하게 매도할 경우에는 큰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누구나 경험하듯이 강세장에서는 차익을 실현한 후 기다리는 조정은 결코 오지 않으며 오히려 주가가 더욱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가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단기적인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시장이 진정으로 추세를 형성한다면 이것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으며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추세가 전환될 때까지 추세의 흐름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식시장이 추세를 형성하며 상승하더라도 사이사이에 쉬어가기 마련인데 이때 심리적으로 흔들리거나 단기적인 수익에 연연하면 큰 흐름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추세를 형성할 때 시장에 동참하여 온전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현재의 시장 국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버모어가 전체 시장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두 번째로 파산한 후에 종자돈을 마련하여 다시 주식시장에 복귀했을 때이다. 이때 그는 증권회사의 객장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주식시장에서 투자했던 노련한 노인 투자자를 관찰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었다. 제시 리버모어는 당시 그 노인과의 만남을 이렇게 회상한 적이 있다. 플러톤 씨의 사무실에는 일반적인 군중들이 거래하고 있었다. 또한 그곳에서는 모든 등급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 중 오직 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우선 그는 매우 나이가 많았으며 또 다른 특징은 결코 자신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하지 않으며 자신의 승리를 뽐내는 법도 없다는 점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매우 집중해서 듣는 것에 대단히 익숙했지만 결코 상대방에게 그들이 들은 것이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묻지 않았으므로 비밀 정보를 얻기 위해 열중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만일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런 정보를 주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자에게 매우 정중하게 고맙다는 말을 하곤 했으며 가끔 그 정보가 옳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도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하지만 설령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해준 비밀 정보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는 결코 푸념 따위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그 사무실에 있는 누구도 그가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했는지 아니면 그냥 흘려버렸는지 알지 못했다. 그 노인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대규모로 거래할 수도 있다는 말이 사무실에서는 전설처럼 떠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증권회사에 수수료라는 기부금을 많이 기부하지는 않았으며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다고 말해야겠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가 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패트리지였다. 그는 매우 두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으며 걸을 때는 습관적으로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긴 채 어깨를 으쓱이며 사무실의 여러 방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듣지 않는 곳에서는 그를 칠면조라고 불렀다. 다른 사람에 의해 떠밀렸거나 혹은 강요당함으로써 실패한 어떤 일에 대한 불평불만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노숙한 패트리지 씨에게 다가가 친구의 친구인 어떤 회사의 내부자가 자신에게 조언한 특정 주식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자신들이 비밀 정보를 받고도 아직 취하지 않은 조치들에 대해 말하면 그는 그들이 마땅히 취했어야만 했던 조치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받은 비밀 정보가 무엇이든 간에 그의 답은 한결같았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곤경에 처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는 패트리지 씨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이든 칠면조 영감은 머리를 한쪽으로 비스듬히 돌리며 아버지 같은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상대를 조용히 쳐다본 후 매우 인상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은 강세장이라네. 그가 여러 차례에 걸쳐 그래, 지금은 강세장이지. 자네도 알고 있지 않나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말을 할 때 그는 마치 귀중한 부적과 100만 달러짜리 상해보험 증서를 함께 포장해서 상대방에게 주는 것처럼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머 하우드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사무실로 급히 뛰어들어와서는 서둘러 주문 전표를 작성한 후 증권회사 직원에게 넘겨준 다음 패트리지에게 급히 달려갔다. 그 당시 패트리지는 과거에 존 패닝이 킨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의 말을 따르자면 킨은 자신의 브로커들 중 한 명에게 주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존은 100주의 주식을 주당 3달러의 차익을 실현한 후 매도했으며 자신이 매도한 후 그 주식의 주가는 단 3일 만에 24달러나 급등했었다는 이야기였다. 최소한 4번 이상 들었던 이야기임에도 마치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존을 바라보는 패트리지 씨의 얼굴 표정에는 연민의 정이 가득했다. 엘머는 그 노인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 존 패닝에게 사과의 말도 없이 그 칠면조에게 말했다. 패트리지 씨, 저는 방금 제가 가지고 있던 클라이맥스 모터스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제게 정보를 준 친구가 곧 조정이 있을 것이며 저가에 재매수할 수 있을 거라더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만일 아직도 그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저처럼 일단 매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머는 예전에 자신이 비밀 정보를 주며 매수를 권유했던 그를 다소 의심스럽게 보고 있었다. 아마추어 정보 제공자 또는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 정보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기도 전에 자신들이 정보 수령자의 육체와 영혼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네, 하우드 씨. 나는 여전히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네. 물론이고 말고. 매우 고마워하며 칠면조가 말했다. 엘머는 참으로 그 노인에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말했다. 잘 됐네요. 지금 차익을 실현한 후 단기 바닥에서 재매수하시죠. 엘머는 마치 자신이 그 노인에게 예금 전표를 작성해주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정보 수령자의 얼굴에 나타난 열성적인 감사의 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다. 전 방금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모두 처분했어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만일 그의 목소리와 태도만으로 그가 보유하고 있던 수량을 추정하자면 10,000주 정도의 물량은 좋게 될 것 같았다. 하지만 패트리지 씨는 유감스러운 듯이 자신의 머리를 흔들며 푸념하듯 말했다. 아니지.
안 돼. 난 그 주식을 팔 수 없다네. 뭐라고요? 엘머가 외쳤다. 나는 매도할 수 없다네. 패트리지 씨가 말했다. 이제 엘머는 매우 곤경에 처하게 됐다. 제가 당신에게 그 주식을 매수하라는 비밀 정보를 드렸죠. 자네가 그랬지. 그 점에 대해서는 하우드 씨, 자네에게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네. 나의 진심이라네. 하지만, 잠깐만요. 제가 말하죠. 그리고 그 회사의 주가는 열흘 만에 7달러나 상승했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이지. 그래서 나는 자네에게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네, 젊은이. 하지만 저 주식을 매도한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네. 매도할 수 없다니요? 엘머는 되물었고 점차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그런 버릇은 대부분의 정보 제공자가 정보 수령자에게 가지는 경향이기도 하다. 그렇다네. 나는 매도할 수 없다네. 왜죠? 엘머는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다. 왜냐하면 지금이 강세장이기 때문이지. 노인은 마치 길고 상세한 설명을 하듯이 말했다. 그렇군요. 엘머는 실망감 때문에 화가 난 듯이 보였지만 말을 계속 이어갔다. 지금 주식시장이 강세장이라는 것 정도는 저도 알아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금 매도한 후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재매수하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 자신에게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젊은이, 친애하는 젊은이. 만일 내가 지금 그 주식을 매도한다면 내 포지션을 잃어버리게 되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네. 패트리지 노인은 매우 곤란한 듯이 말했다. 엘머 하우드는 그의 손을 들어 올리면서 머리를 흔들고는 내가 있는 곳으로 걸어와 마치 나의 동정심을 얻으려는 듯이 말했다. 자네는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나? 그는 내게 무대에서 속삭이듯이 물었다. 내가 자네에게 묻고 있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므로 엘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클라이맥스 모터스에 관한 비밀 정보를 그에게 말해줬었지. 그는 500주를 매수했고 현재 주당 7달러의 평가 이익을 보고 있으며 나는 그에게 차익을 실현한 후 저가에 재매수하라고 말했다네. 지금 그 주식은 과열 상태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하자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만일 지금 그 주식을 매도한다면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된다는군. 이 점에 대해서 뭐 좀 아는 바가 없나? 실례지만 하우드 씨, 나는 내 직업을 잃게 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네. 나이든 칠면조가 말을 잘랐다. 나는 내 포지션을 잃게 된다고 말했지. 만일 자네가 나처럼 나이를 먹고 몇 번의 화랑장과 공황 상태와 같은 하락장을 경험해봤다면 자신의 포지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걸세. 그것은 설사 존 록펠러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네. 나는 그 주식이 조정을 받아 자네가 원래 보유했던 수량을 자네가 매도한 가격보다 상당한 저가에 재매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네. 하지만 나는 거래할 때 오랜 기간 동안의 내 자신의 경험을 따라야만 한다네. 나는 매우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으며 2번씩이나 수업료를 내다버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네. 하지만 지금 나는 마치 은행에 돈을 예금해둔 것처럼 자네에게 고마워하고 있네. 지금은 강세장이라네. 자네도 알다시피 말이야. 그는 으쓱거리며 사라졌고 엘머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리버모어는 그 노인이 항상 말하던 지금은 강세장이라네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커다란 배움을 얻었다고 수료했다. 그리고 그것이 거래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백 달러를 버는 것보다 매매하는 방법을 깨우친 뒤에 수백만 달러를 버는 것이 훨씬 쉽다는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제시 리버모어의 주식 매매하는 법의 일부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일본 역사 속의 교훈이나 투자 전략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인내심과 전략적 사고는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기다림, 리버모어가 깨달은 투자 원칙, 그리고 강세장을 이해하며 행동했던 패트리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중요한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단기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길게 보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와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